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유튜버의 길은 험난하네요. 다른 사람의 시선 제가 별로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완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차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찍는데 밖에선 좀 소리가 들리거든요. 또 지나간다. 민망하다. 오늘 구미에 강연이 있어서 광명역에 왔어요. 그런데 아직 기차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 새벽에 DM으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서 아침에 블로그로 답변을 달고 또 그거로도 제가 제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5세, 8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아이에게 영어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동화책과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8세 큰아이가 한글책은 자기 스스로 읽으려고 하는데 영어 동화책은 자꾸 빨리 넘기려고 해요. 아이에게 영어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어 잘하면 좋다, 좋은 학교 간다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8세 아이한테 영어를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뉘앙스로 봐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즉 영어 노출이 얼마 안 된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국어는 아마 그렇게 노출이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한국어 그림책을 좀 신경 써서 읽어줬던 아이라면 문고판, 글만 있는 그런 책도 읽는 수준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한글책은 자기 스스로 읽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영어책을 차분히 앉아서 읽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 인풋량과 영어 인풋량을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아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줬느냐.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아이가 차분히 앉아서 영어 동화책을 천천히 읽거나 혹은 스스로 영어책을 꺼내와서 읽는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또 하나, 아이에게 영어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동기부여라는 게 우리가 행동하는 걸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안 할 거야. 목표가 없으면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핑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책을 읽고 또 영어 소리 노출돼서 영어 귀를 뚫어주는 이 엄마표 영어는 아이를 설득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만 해.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해야만 해. 내지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영어를 해야 돼. 라는 말을 유치원생 아이들 혹은 초등 저학년 아이들한테 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아이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그 환경에 두고 이 환경에 두어서 체화시키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습이되도록 몸에 배도록 그러니까 책을 읽는 습관 그리고 영어 소리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서 영어가 편안하게 들리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그 어떤 감언이설로 아이를 설득해도 아이에겐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동기부여라면 그 그림책이 재밌으면 읽어요. 영어 그림책. 그래서 제가 답변에도 썼지만 영어 그림책을 골라주실 때 뭐 고르는 족족 아이가 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 재밌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저도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뭐 10권씩 20권씩 빌려왔는데 뭐 예를 들어 10권 중에 건지는 책은 3권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책들은 다 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운 좋으면은 뭐 반 이상은 아이가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에게 유일한 동기부여는 재밌는 책을 끊김없이 조달하는 것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책을 읽는 거야 라는 그 잠자기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책을 읽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 자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만의 문화로 만드는 것 그래서 습이 되도록 체화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쓰기에 대해서 하셨는데 동시집 하나를 써보라고 하려고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쓰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왜곡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조건 아이들한테 다짜고짜 필사를 시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쓰기를 하기 전에 물밑 작업을 6년 동안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3년 정도 열심히 아이들이 내뱉는 말들 마주 이야기라고 해서
어록이라고 해서 기록을 했고, 그걸 모아놓은 이제 공책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은 항상 블로그에 글을 쓰는 엄마의 뒷모습을 봤어요. 책을 읽으면 그냥 덮은 적이 거의 없고 밑줄 그은 거 다 그 필사하고 그랬거든요. 제 도쿠 메모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 깨알같이 이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을 이렇게 적곤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뭐 적어? 뭘 그렇게 열심히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대답을 해줬어요. 엄마는 책을 딱 덮자마자 다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적어놓고 옮겨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좋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마주 이야기를 쓰는 엄마, 그리고 도쿠메모, 항상 일기를 쓰는 엄마를 봐왔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쓰기가 마치 그 아이가 책 읽는 걸 원한다면 엄마가 책을 읽으세요라는 말처럼 엄마가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지는 자기가 내뱉은 말이 글로 돼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아이라면 글쓰기를 시작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엄마가 쓰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마주 이야기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지 어쩐지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가 6살, 7살 됐을 때, 네가 지금 7살이 됐으니 이제 1년 후면은 학교를 가잖아.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되면 네 뇌는 다르게 작동해. 세상을 보는 눈도 날카로워져.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써보자. 그림을 그려도 좋아.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제목을 써도 좋고, 글 쓰는 게 너무 힘들면 엄마가 대신 써줄게. 그러면서 너는 말만 하면 돼. 엄마가 받아 적을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글 쓸 게 너무 없으면은 동시를 베껴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옵션들을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글쓰기를 시작한 첫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써보자. 너도 이제 초등학교 갈 거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른이 되니까 글쓰기의 힘을 경험할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먹혔던 이유가 엄마가 날마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말에 약간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글쓰기도 함부로 갑자기 시작하시면 안 돼요. 물밑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글쓰기 관련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어떻게 유도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썼고요. 그리고 그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그리고 제가 쓴 책, 그 3권의 책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기차 시간 돼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